안녕하십니까. 2022년 8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8월 달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급살에 원진이 함께 합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, 또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기운이라 가지고 재물을 탈취당하거나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대외 활동도 조금 위축되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생겨가지고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원인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인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 쉽고, 집안에서도 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뜻하지 않는 손재수도 따르기 쉽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그 투기나 도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돈은 날리기도 쉽고, 뜻밖의 일이 발생하거나 추진하던 일이 조정되거나 변화의 기점도 되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8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12세, 72세 되시는 분들, 십몇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 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사업이나 하는 일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만사가 풍요롭고 안정된 축제의 시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자신의 그 고집이나 아집 아니면 독서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, 볼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구설수나 잡음이 따르다 보면은 때로는 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으니까 대인관계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,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상처가 되는 그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4세, 84세 되시는 분들,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,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선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나 재물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그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지만은,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관심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 쉽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갈등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6세, 96세 되시는 분들, 정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목욕지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시기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,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술과 이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을 탕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재물 관리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
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8세, 108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거기다 보시면은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공이 비치기 시작하는 자, 그런 시점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구상만 하던 자,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소규모라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자, 그런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자,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자,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이 포함되겠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60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자,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당연히 그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에 끌림도 있고 또 호감도 가는 좋은 운세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사지에 속합니다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매사 의욕과 적극성이 결여되는 자,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때로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불화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정신적인 분야가 강조되는 철학이나 종교, 심리학, 명리학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,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수운이 박혀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자,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한 자,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조금 미뤄두는 여유도 필요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건강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, 그런 한 달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8월달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천살의 육합이고요.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,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자, 그런 상황이 되기 쉽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자,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물질적으로 그 크지는 않지만은 횡재수도 따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되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일 날입니다. 지살의 삼합이고요.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는 그 이동살에 속하지만은 멀리 이동한다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자, 그런 하루가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지살이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이사나 직장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자,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그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.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일 날입니다. 연살의 자영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사라고 합니다. 도화사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는 자,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
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도화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특히 그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문제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연살이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을 수 있겠지만은 말썽이 나기 쉬운 그런 기운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날은 이성관계는 최대한 좀 피하는 것이 상책인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방합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큰 그런 시기라 가지고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반한살의 방합이고요. 19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이고요. 31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성적 향상이나 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 인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8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자영이고요. 20일도 역시 역마살의 자영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지만은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이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합니다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나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생활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그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화개살의 삼합이고요. 22일도 같은 화개살의 삼합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이나 직장에서 만난 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화개살이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,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급살의 원진이고요. 23일도 같은 급살의 원진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원진살까지 함께 합니다.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수가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신체적인 그 압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12일 날입니다. 제살의 충이고요. 24일도 같은 제살의 충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부득이한 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또 지체하게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거기다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각종 구설수나 사고수 이런 데도 노출되기 쉬우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그 2022년 8월 한 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